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어제 네. 계속해서 코스피가 맞습니다. 1%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의 네.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SK가 네. 지금 장중에 막 7, 8%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까지도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중소형 IT 관련 종목들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또 내년에 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어떤 메모리 업황이 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8.46%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네. 이제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관련 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형 IT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됐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강하지만 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되기 또 쉬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이닉스 뭐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또 오늘 또 관련해서 또 SK 하이닉스의 또 매출 비중이 높은 또 종목 한 종목을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오늘 시장 만약에 소외됐다고 하시더라도 달릴까 말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오늘 네. 8%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네. 가지실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1월 3일 날 한국 정부 인증을 들고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폭발적으로 27%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는 항상 특성이 그거잖아요. 달릴까 말까에서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서 오늘 다 이제 보안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쏠렸을 때 우리는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보안 관련 섹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K사인 또 라운시큐어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사실상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한국정보 인증이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한국정보 인증이 오늘 27%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이제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의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12월 10일 날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제가 항상 K사인, 뭐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을 강조했지만 최근 11월 들어서 한국정보 인증 라운시큐어를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27%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2차 목표가를 9,300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한 46%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한 지금도 이제 2차 목표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익절 라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제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지금 현재 10,000원인데요. 9,9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가가 11,300원인데요. 이 라인대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1,0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 정보 인증 네. 지금도 2차 목표가 위를 웃돌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네. 트렌드를 선점하고 맞습니다. 기다리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랬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핫해지면서 원익 IPS가 또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1차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익저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가 제가 4만 원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전일 목표가를 터치했었고 지금도 41,3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서 한 14에서 15% 정도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제가 44,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2차 목표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제가 3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익저가는 그대로입니다. 4만 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로 1차 목표가였던 4만 원 라인대를 익저가로 설정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거 다시 집중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년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될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매출을 15%가 원익 IPS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 또 IT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당연히 익저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전에 짚어봤던 종목들 목표가 터치해서 짚어봤고요. 또 전일자 종목들도 한번 봐볼게요.
손오공과 대한유팜인데요. 어제 오늘 흐름이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들어가줬고 오늘도 좀 갭상승이 나왔다가 네. 워낙에 오늘 IT 섹터 쪽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왔지만요.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BTS 관련해서 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DPC 또 뭐 그리고 뭐 K스트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DP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었는데 뭐 이번에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매각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했을 때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빅히트는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록뱅과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손오공이 BTS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으로 이제 BTS 피규어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라이프 고스원 관련해서 한국어 최초로 빌보드에서 싱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특수도 앞두고 있고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일 말씀드렸고 오늘은 당연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2,100원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제가 1,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분할 매수를 강조해 드리는 건요. 제가 특정 시간대만 이 방송을 하잖아요. 1시 45분에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또 방송 나오고 나와서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목표 수익 자체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특정 시간대에 방송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1,700원 라인대 말씀드렸고요. 1,85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오공 오늘 분할 매수 네. 강조해 주시면서 또 리뷰 들어봤고요. 대한유팜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네. 상승 흐름 타고 있더라고요. 네, 대한유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전일 말씀드리고 종가 관리가 좀 확실히 들어와졌는데 오늘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조류 독감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84년도에 조류 독감 또 그리고 동물 의약품으로 시작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2012년부터 이제 바이오 제약 사업도 시작하면서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요. 또 라록시펜, 죄송합니다. 라록시펜 관련해서도 토종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토종 코로나 치료제로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한국과 유럽에서 공동 연구를 합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였던 라록시펜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토종 치료제, 또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도 묶일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류독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보다 이제 1.49%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14,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대는 제가 이제 12,000원 라인대 말씀드렸었는데 12,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꼼꼼하게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예고를 잠깐 했던 것처럼 네.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 직접적인 수혜주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고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 네. 장비 섹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오, 지금 굉장히 네. 핫한데 왜 비보를 맞습니다.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모든 종목들이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공정 장비 업체인 원익 IPS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반등 속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워낙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그동안 조금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던 IT, 또 전공정 장비 관련 종목들, 또 후공정 장비 업체들, 그리고 또 소재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선별적으로 종목마다 또 그리고 특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기대감으로도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종목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전공정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뭐 장비 관련해서는 원익 IPS보단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대안주로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급등하고 있네요. 8.83%고요. 8,500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8,53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주 매출처가요,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의 납품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안 하고 있고, 예전에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의 납품 업체로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에만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주력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업체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CVD, 그리고 LAD, 그리고 증착 분야의 특정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내년부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장비 자체가 CVD와 LAD 장비 자체가 범용 장비로 제품군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까지도 전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3분기가 좀 저조했어요. 매출도 저조했고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138억 원의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2%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감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호재가 아닌데 여기다 올렸냐면은 그만큼 이제 악재들이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당연히 고객사들의 투자 환경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수주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고, LG 디스플레이 또한 당연히 투자 또한 당연히 내년까지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됐어요. 제가 항상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주가 레포트에 나와 있는, 또 그리고 실적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보면서 내년 실적이 좋다, 또 2022년도에 실적을 좋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악재들, 코로나19 여파로 또 그리고 수주 감소로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된 상태에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2021년부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계속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 재개가 시작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해외 업체까지도 납품이 계속적으로 이제 2021년도에 코로나 영향이 조금 완화됐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충분히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그동안 악재, 그리고 또 실적 부분도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웨이퍼를 원료로 한 결정형 태안 전지를 제조하는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바이든 친환경 정책, 또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숨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아직까지 태양광 장비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리고 또 태양 전지 제조 장비 업체로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되고요.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발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수주도 네. 하고 또 태양전지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사실 태양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크게 주목받은 바는 맞습니다. 이제까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다른 태양광 관련 종목들 보시면 진짜 최근에 그린 뉴딜, 또 그리고 또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과 교집합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당기면요, 정말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토막이 아니라요, 뭐 10분의 1토막 가까이 큰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실적적인 부분들, 또 코로나 여파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주 감소, 투자 감소로 인해서 최근에 그 악재들이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올 하반기에 또 그리고 2021년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컨센서스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다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던 종목들을 역발상 전략으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어갔을 땐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땐 분명히 안정적일 수 있고요. 또 상승이 나왔을 땐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의 하락이 나왔고 또 울고 싶은데 다시 또 빠는 격으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실적 악화로 다시 한번 그 악재까지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단기적인 시세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에 이미 악재가 네, 반영된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거의 10%까지 치솟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할 때는요. 제가 항상 특정 시간대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저는 항상 이 시간대, 2시 부근대, 11시 50분 부근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가시면은 또 고점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7,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7,6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7,600원을 말씀드렸지만 7,700원 또 7,8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9,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네.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섹터 바로 살펴볼게요. 네.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 섹터는요. 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소차 섹터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수소차 맞습니다. 섹터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네. 한다를 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또 보안 관련 섹터나 대형 IT 종목들 외에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 1등주가 또 급등이 나오면은 또 2등주 찾아가고 이런 매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소차 관련 섹터를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섹터들에 네.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때 맞습니다. 노리자라고 네. 수소차를 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 부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 부품을 네. 오늘 들고 오셨고요. 그럼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수소차에선 사실상 대장주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네.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SP열셀, 두산피열셀, 동화화성 정말 많은데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꼭 수소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미래차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섹터에서는 대안주로 네, 봐도 맞습니다.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2,9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네.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이제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기차 관련해서 PTC 히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EWP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 공조장치, 그리고 과급장치, 그리고 자동병석기,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왕성차 업체의 어라운드 뷰를 납품하고 있어요. 우리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한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요. 자동 변속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네, 그리고 요즘에 완소 어떻게 보면 옵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통풍 시트도 납품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레귤레이터, 그리고 또 HIM, 그리고 릴레이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또 전기 킥보드 관련해서 주요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주요 부품, 자동 변속기, 카메라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1인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우리가 목표가를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미래차 전반적인 모든 업종 그리고 또 어떤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우부품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현대차에서 플라잉카에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플라잉카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우부품은 우리가 꾸준하게 어떤 한 섹터의 대장주는 아니겠지만 미래차 전반적인 주요 부품들을 또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대우부품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방면의 미래차와 관련이 된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차 관련 섹터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방 미인 같은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됐을 때, 또 그리고 수소차의 매기가 쏠렸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6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원 또는 2,8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25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정고점 라인대를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3,6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 부품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흐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네.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시장 굉장히 기회장이고 한 섹터에 수급이 집중됐을 때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아주 기회의 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